제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발언의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한번 보세요? 해볼까? 사실 이 백악관에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있었어요. 트럼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트럼프가 이제 이상한 정책을 쓰는 건 상당히 다급거려가면서 하면서 일단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이런 재정 정책 없을 거다라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듣기 싫은 말을 할 수 있는 이 맥메스터 같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의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관심 돌리기의 주제는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동, 뭐 우크라이나, 중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선적으로 뭔가 글쎄요, 뭔가 이제 에너지를 투자할 그 정도의 이슈는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그렇게 아닌데, 그리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대통령이 혼자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양당이 초당적으로 비핵화는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정책을 뭔가 틀어버리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단기적인 대화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대화냐의 차이점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단기적인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아마 대화의 성공 가능성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대화하겠다라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발목을 잡는 건 뭐냐면 의회의 역할이고요. 의회가 과연 예를 들어서 대사급의 어떠한 외교적인 관계 개선이라든지 경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의회에서 걸어놓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그거를 가지고서 테이블장에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제시가 되느냐 제시가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성공할 대화인가 성공하지 않을 대화인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인센티브가 없다고 한다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북한의 어떠한 협상을 제의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걸 여건 자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법제도 같은 것에 막혀가지고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 발언 자체가 이게 농담식으로 한 건지 진지하게 한 건지 제가 그 뉘앙스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분가시하는 얘기만 하다가 이런 얘기했다는 걸 들으면 좀 깜짝 놀라기도 할 텐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더 바라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이 있고 또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위협 감소예요. 그래서 미사일 위협이 자기 제2시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뭔가 새로운 종류의 타협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비핵화라는 굉장히 큰 어떠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말씀을 부리지 말라라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그런 타협안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건 만족스러운 어떠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핵화 이것은 초당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한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 열전 10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경합주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 신기록 행진을 멈췄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며 올여름 열대야 일수가 39일로 역대 최다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지만요. 한낮의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과 전주의 낮 기온 32도, 대구 33도 등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현재 중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울산은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은 점차 날이 개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저녁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내륙에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 밤까지 영남에 최고 80mm, 영동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열대야가 축소하겠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사는 앞으로 일본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휘사의 동풍이 강해지면서 소독 지방을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순식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안가로의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지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천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오늘 아침 8시 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주거지, 소방 점검을 맡아온 A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민간업체로 이 호텔의 자체 소방 점검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관리자급 직원 등 3명을 형사 입건하고 호텔 직원과 생존자, 목격자 등 2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서 20대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번 달 중순쯤 20대 여성 A씨의 수술 집도일, 마취 전문의와 보조 의료진 등 6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집도일을 살인 혐의로, 마취 전문의 1명과 보조 의료인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역세권 부지를 소유한 건설회사에 지자체가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꿔주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훈 기자입니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땅입니다. 넓이는 25,000여 제곱미터로 부산의 한 건설회사 소유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해운대구는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 소유주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땅을 사들인 건설회사는 5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해운대구청에 제시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 빌라에서 30층 이하 아파트로 바뀌고 100% 이하였던 용적률도 250% 이하로 크게 높아집니다.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해운대구 역세권인 덕분에 빌라만 지을 수 있을 때보다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함께 묶여있는 땅 중에 건설회사가 소유한 부지만 변경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핀셋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주 좁은 특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국적으로 근거가 잘 드러나지 않고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20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부지를 위해 도시 계획을 바꾸면 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쪽으로 악용이 된다라고 오해하게 되면 그 제도의 신뢰성이 굉장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합리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의 차상입니다. 장애를 가진 승객이 열차를 탔다가 배변 실수를 했는데 승무원의 반응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코레일은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인권위도 조만간 진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때는 조용히 처리를. 시각장애를 가진 정복현 씨와 여자친구인 지적장애인 백유진 씨는 지난 22일 백 씨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여행에 나섰습니다. 새벽 6시쯤 서울 용산역에서 춘천 가는 열차에 올랐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던 백 씨가 그만 기저귀에 변을 보게 됐습니다. 당황했던 백 씨. 그런데 승무원이 하차를 요구하는 보이는데 또 한 번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도 난감한데 너무 대놓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변이 흐르는 걸 보더니 변이 흘렀네요 이것도 아니고 똥 쌌잖아.
열차에서 내려 다른 열차를 탄 건 괜찮았지만 처음 현장을 본 승무원의 언행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토레이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이거를 덮어주고 자기네들끼리 사무실 가서 조용히 얘기해도 될 거를 토레이는 해당 승무원을 그러니까 조용히 곧바로 처리 업무에서 딱 하면 배제했습니다. 토레이는 다만 다른 승객들이 불편할 수 토레이 있는 상황에서 나가서 하차를 요구하고 다음 열차를 안내한 것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음 승무원이 보인 반응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주장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고 감정이 상할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비스 업무 특성상 고객이 수치심을 느낀 것은 치명적이라고 판단해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또 백씨 등을 찾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코레일 측에 직원들에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조만간 조사관을 배정해 분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입 한도가 오늘부터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에 3만 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뢰 목적으로 제공이 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정해진 금액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8년 전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했지만 포상은 물론 피해액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피해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영화 시민 다큐도 만들어져서 관심을 모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뒤늦게 공익을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 먹어야지. 거의 다 먹었네. 여보세요, 김덕희 씨. 세탁일을 하다가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시민 김덕희 씨. 직접 친구 동료와 함께 집요한 추적 끝에 결정적 기소를 통해서 경찰이 총책을 검거하는 내용의 영화 시민 다큐입니다. 2016년 경기도 화성에 살던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기소는 졌었지만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1억 원으로 홍보했던 신고 포상금은 경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 먹어야지. 오늘 거의 다 먹었죠. 이후 시민 더티 씨는 8년이 지나 공익을 증진한 사실이 인정받으면서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로 7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200여 명의 피해를 막은 사실을 높게 평가가 된 겁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자살하는 걸 보고 다시 또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꼭 잡아야지만 내 자존심하고 명예가 회복될 것 같아서 그냥 무서운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린 것 같아요. 안 할 거고. 이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00여 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아 입시와 해외 마약 일반인 폐기식 모델 5가지 사례에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16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각 추천건들의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총 5건에 대해 포상금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용기 있는 신고로 사회 곳곳에 시민 덕희가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하늘을 봐도 물살이 거세죠. 아프리카 수단 동부에서 폭우로 댐이 무너졌습니다. 수단 보건부는 동부 홍해주의 아르바트 댐이 폭우로 무너져서 최소 6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댐이 무너지며 홍수가 나 많은 주택이 파괴되고 차가 떠내려갔다고 보도했는데요. 홍해연안 도시 포트수단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아르바트 댐은 포트수단의 주요 담수 공급원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이슬란드 남부 브레이다 메르쿠르 요클 빙하 얼음 부분인데요. 한눈에 봐도 험난한 지형에 매우 비좁아 보이죠. 현재 시간 25일 오후 3시쯤 이 빙하에서 외국 단체 관광객 30명이 얼음 부분을 탐사하던 도중에 얼음이 무너져 내려 4명을 덮쳤다는 신고가 응급 의료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무너진 얼음 덩어리를 맞은 2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헬기로 수도 레이캬비크로 이송이 된 다른 1명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은 구조요원을 동원해서 사고 당일 오후와 저녁까지 2명의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유니폼이 역대 스포츠용품 경매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화제의 유니폼인데요. 2,4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20억 원에 이 유니폼이 팔렸습니다. 종전 최고액의 2배 가까운 가격인데요. 이 유니폼의 낙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바로 루스가 지난 1932년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입었던 그 유니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5회 타석에 들어선 루스는 홈런 방향을 미리 가리킨 뒤 실제 그 방향으로 홈런을 쳐서 야구계에서는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애플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을 공개하는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날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은 언제는 현재 시간 9월 9일 오전 10시 깜짝 놀래.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오전 2시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로 본사 거의 다 먹었네. 극장 아이폰 16 공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소개 날짜가 바로 당겨졌습니다. 이튿날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첫 번째 대선 토론회가 예정된 날짜입니다. 관심이 분산되는 걸 피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애플은 민걸불처럼 빛난다는 뜻의 It's Grow Time이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열고 아이폰 16과 애플워치 10, 에어팟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운영 체제가 움직이고 With iOS 18, iPadOS 18, and macOS Sequoia, we are embarking on a new journey to bring you intelligence that understands you. 새로 탑재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특히 주목됩니다. As soon as I write an equal sign, calculator immediately solves it for me. And even shows me the results in handwriting like my own.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이폰 16을 사야 합니다. 다 먹었네. 애플이 새 스마트폰 2년간 판매 목표치를 기존 모델의 2배인 5억 대 정도로 잡은 이유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25년 만에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한 가자 지구에 소아마비 백신이 반입됐습니다. 하지만 폭격과 피란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제대로 접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 듭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소아마비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The objective is to have more than 640,000 children below the age of 10 vaccinated against polio in Gaza. 피란민이 대거 몰린 난민촌에선 수백 명이 화장실 한 개를 사용할 정도로 위생 상황이 처참하고 급기야 25년 만에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염병 확산까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어린이 64만 명의 백신 접종을 위해선 7일간 2차례의 휴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안전하게 의료시설을 방문해 접종하거나 의료진이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직접 방문하는 등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10달 넘게 전쟁이 이어진 가자 지구에서 그나마 전투를 피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도주의 구역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It's now about 11% of the entire Gaza Strip, and this isn't 11% of land that is fit for habitation, fit for services, fit for life. 심지어 인도주의 구역에조차 폭격이 이어지고 이틀에 한 번꼴로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이젠 피난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군에 대피령이 오히려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남발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휴전 협상 중에도 폭격이 이어지고 희생자가 속출하는 가자 지구에서 어렵사리 들어간 소아마비 백신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접종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던 루게릭병은 근육을 움직이지 못해 말도 못하는 질병인데요. 미국 연구진이 뇌에 특수전극을 심어 루게릭병 환자가 말하지도 않은 말을 실제 말로 바꿔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근육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루게릭병을 앓는 45세 캐시 헤럴 씨. 뇌에 특수장치를 연결한 그가 무엇인가 말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컴퓨터 화면에 그의 생각대로 단어가 나타납니다. 루게릭병으로 입술 근육조차 움직이지 못해 말을 못하는 그가 다시 말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말과 관련한 내부의 힘은 전극 256개 덕분입니다. 이른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말과 관련한 뇌 신호를 측정한 뒤 이를 컴퓨터로 해석합니다. In essence, what we're doing is we're bypassing the We are recording from the source, from these part of the brain that's trying to send these commands to the muscles, and we're translating those patterns of brain activity into the phonemes, so it's like a syllable, a unit of speech, and then the words that we're trying to say. 연구진은 여기에서 하나 나아가 헤럴 씨가 루게릭병에 걸리기 전에 녹화한 동영상 음성을 분석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단어를 헤럴 씨의 목소리로 복원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예쁜지 연구진은 사랑해요. 32주 동안 84회의 음성을 통해 개발한 BCI 장치의 정확도를 9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달 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과학기업 뉴럴링크가 두 번째 척수 손상 환자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으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BCI 기술. 전극을 심기 위해 환자의 두개골을 뜯어야 하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관련 질환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